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절대 고립계에서는 보존 법칙과 증가 법칙이 필히 성립을 합니다. 절대 고립계라는 말은 이렇게 절대 고립계, 엄청 큰 우주에 근원 우주의 절대 고립계를 하나 성립을 하나 바운더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이 내부에서는 필히 보존 법칙과 증가 법칙이 성립해야 한다는 거죠. 이거는 물리학 혹은 연력학을 배우신 분이라 그러면 절대 고립계가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알고 여기는 그 보존 법칙과 증가 법칙이 반드시 성립해야 된다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변화는 앞으로 진행한다. 변화, 시간.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변화가 멈춘다. 변화가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나의 변화는 멈출 수 있습니다. 내가 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빛의 속도로 갔다든지. 그런데 내가 멈췄다고 해가지고 만물이 멈춥니까? 아닌 거죠. 변화가 뒤로 간다. 변화가 뒤로 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여기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 어미 블랙홀이 절대 관찰자라는 거죠. 즉 우리 세계는 그림이 명확히 그려진다. 그림이 지금까지 못 그린 이유가 양자역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자역학 때문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그 양자역학의 핵심이 뭐냐? 양자역학의 핵심은 관찰입니다. 관찰. 그래서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딱 열어봐야 안다. 열어봐야 관찰을 해봐야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다. 매우 불명확하다. 이상한 세계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관찰이라는 거죠. 관찰은 저 뒤편에서 이제 양자역학 다룰 때 제가 관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미 블랙홀이 절대 관찰자입니다. 여기 우리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세계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행성이고 뭐고 전자고 이게 전자 원자 다 요 빨간색 표면에 위치하고 있고,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얘네들을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 절대적으로 얘네들을 밀고 있습니다. 당기고 있고 밀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허공에 붕 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지구가 허공에 붕 떠 있을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절대 관찰자, 즉 절대적인 힘, 당기는 힘, 미는 힘,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세계, 우리 우주 그림이 명확히 그려진다는 거죠.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상자 속에 담긴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열어봐야지 안다. 그럼 누가 열어봐야지? 내가 열어봐야지. 너가 열어봐야지. 인간 중심주의 아닙니까? 인간이 확인을 하면은 이게 명확해지고, 인간이 확인을 안 하면 안 명확해지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인간 중심주의다. 그 인간 중심이 아닌 거죠. 어미 블랙홀 중심주의. 그것이 절대 관찰자라는 겁니다. 논리가 이렇다면 이게 정확히 맞는 거죠. 즉 따라서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순간 양자역학의 관찰자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깨진다는 겁니다. 논리가. 우리 세계는 그림이 명확히 그려진다는 거죠. 절대 질량 보존 법칙. 당연히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고립계에서 총 질량 입자의 개수는 보존된다. 절대 운동량 보존 법칙, 절대 에너지 보존 법칙,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여기 절대라는 말은 차원이에요, 차원. 절대 고립계에서 그 방향은 필히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향한다는 거죠.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야 필히 이렇게 가야 된다. 이것은 이제 보전 법칙이죠. 얘는 증가 법칙이고, 여기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듯이 필히 왼쪽에서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블랙홀 우주론, 화이트홀 우주론 이제 반대가 됩니다. 여기서는 저차원에서 고차원으로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반 엔트로피 증가 법칙, 필히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축 입자 보존 법칙, 제가 새로 만든 건데 축이 입자로 바뀐다는 거죠. 이것은 동영상 세 번째 동영상, 어미 블랙홀은 수직방향 차원을 입자로 만든다 해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 보존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축은 수학이다 라고 하면은 그럼 보존될 필요 없죠. 수학이 무슨 보존이 어디 있습니까? 축은 물리다 라고 한다면 그 물리인 그 현실 축이 어디로 갔냐는 겁니다. 입자로 바뀌었다. 그럼 왜 축이 입자로 바뀌냐?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필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선이요, 선. 선이 고차원입니다. 입자, 동그라미죠. 이게 저차원이죠. 필이 고차원에서 저차원으로 간다. 그래서 차원이 뭘까? 한번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을 한번 생각해보면, 차원이 2.996, 차원이 3.0, 이것을 뭐 막을 터트려가지고, 차원이 서로 융합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융합되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2.998? 예, 평균이니까, 2.998이 될 것 같다가 아니라는 거죠. 답은 2.997이라는 겁니다. 왜? 차원 엔트로피 증가 법칙 때문에, 필이 저차원으로 간다는 거죠. 즉 평균이 이건데, 즉 2번이라고 답변을 하면은 여기가 오른쪽이 왼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거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는 반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세계는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거는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 상반이 정답인 겁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1번 또 양자역학, 양자역학에서는 1번이 또 극미한 확률을 발생할 수 있다. 왜? 양자역학의 세계는 확률의 세계, 불확실의 세계. 또 1번이 이렇게도 답변을 합니다. 사람이 수조 번 벽하고 충돌하면은 한 번쯤은 벽을 통과할 수 있다. 절대 통과 못 한다는 거죠. 벽을. 제 주장은 이거에 바로 수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물리라는 거죠. 물리. 수학하고 물리하고의 차이점. 자, 이렇게 어미 블랙홀을 없앴습니다. 이게 이러면 수학이 된다는 거죠. 왜? 아니 왜 XYZ가 동그라미냐? 아니 이렇게 평면으로 펼쳐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꽈배기처럼 말릴 수도 있는 거고, 도너츠 형태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크게 바로 수학이죠. 그런데 어미 블랙홀이 딱 여기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공간이 꽈배기처럼 꼬이겠습니까? 도너츠처럼 이렇게 되겠습니까? 평면이 되겠습니까? 평면 우주.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물리 아니냐. 이것이 수학이다. 수학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 그래서 이제 수학과 물리를 혼동하는 거 아니냐.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면 필이 물리가 된다. 연력학적 엔트로피의 정의, 0켈빈에서 순수 물질의 엔트로피는 0이다. 이게 연력학 제3법칙이죠. 이거를 그럼 0켈빈 이상기 제방정식 PV는 MRT에 집어넣으면 온도가 0이면 이거 최적이 0이라는 뜻 아닙니까? 압력이 0이든지 최적이 0이든지 둘 중에 하나. 근데 이게 0켈빈에서 질량은 변하지 않는데 최적은 0이 된다? 혹은 압력은 0이 된다? 이해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으로 최적을 0이다, 최적이 0이 돼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최적이 0이 됩니까? 이게 이해 불가라는 거죠. 이게 뭔가가 PV는 MRT라는 방정식에서도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주장하는 거는 최적이란 일단 XYZ가 있습니다. XYG 이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XYZ 거기에 알파가 있다는 거죠. 알파의 세계, 양자의 세계. 최적이란 이게 XY 세계, XYG의 세계, 빨간색. 거기에 양자의 세계, 여기서 요만큼, 이게 수직 방향 이만큼, 이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 세계는 우리가 모릅니다. 왜? 4차원 네 번째 축이니까 이게 XYZ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이거든요. 이해하기 참 쉽지는 않지만 이것이 바로 최적이라는 거죠. 우리의 최적. 그래서 일단 최적은 이거다. 그러면 0켈빈에서 알파, 즉 양자의 세계입니다. 알파가 0이 된다는 거죠. 이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0켈빈에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XYG만 남습니다. XYG 아주 명확한 세계, 연속의 세계, 연속의 세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최적 0켈빈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것이 혹시 초전도체 현상 아닐까라는 한번 상상을 해보고, 초전도체 현상은 저 뒤편 동영상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근본적으로 XYGT죠. 시공간이 아니라 시간이 있고 플러스 공간은 이거다. 4개다.
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도 계속 제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온도, 그다음 고전 연력학적 엔트로피 증가 법칙. 당연히 열은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 뭐 전달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인 거죠. 바로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릅니다.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근데 이게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느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 아니,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그건 법칙이다. 묻지 마라. 법칙이다. 물어야죠. 왜 그런지. 답변해 준다는 겁니다. 왜 이 법칙이 탄생을 하는지. 0켈빈이 되면 100% 입자인 거예요, 이게. 입자, 100% 명확하다. 이게 0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양자적 현상이 0이 돼버린다. 오히려 우리는 0켈빈을 이해를 못하죠. 왜? 15도씨. 평균 온도 15도씨에 너무나 익숙하니까. 뭐 298켈빈. 즉, 0켈빈이 되면 100% 입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가장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은 축을 필히 입자로 만드는 거예요. 축을 입자로, 어떤 입자? 불확실한 입자? 100% 명확한 입자. 그래서 축 입자 보존 법칙. 축을 입자로 만든다. 그 축을 입자로 만든다가 무슨 뜻이냐? 결국 차원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는 이유는 고온이 고차원인 거예요. 저온이 저차원이라는 거죠. 온도에 따른 입자 모양을 한번 그려보자. 플라즈마는 어떻게 그려질까? 기체, 액체, 고체, 뭐 또 0켈빈.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도 계속 전자가 이렇게 생겼다. 입자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을 했었고, 상온에서는 고온 보죠. 고온에서는 얘가 열립니다. 이게 열려요. 점점 열린다. 이 플라즈마. 훨씬 더 열리는 거죠. 크기가 커지고, 얘 전자 이런 것들 다 분해가 되고, 그럼 저온은, 온도가 떨어지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초전도체는 어떻게 될까? 한번, 초전도체는 저 뒤에서 한번 저 뒤편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고, 즉, 필히 어미 블랙홀은 얘를 입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이게 입자에 가깝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입자에 가깝지 않습니까? 입자. 점점점 닫혀야 되는 거죠. 이게 점점점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필히 차원을 떨어뜨린다. 그거는 여기서 어미 블랙홀은 수직방의 차원을 입자로 만든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이게 입자 반입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왜 똘똘 말리냐, 이렇게 똘똘똘 말리는 이유도 설명을 했고, 전자가 회전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회전을 왜 하느냐? 스핀. 얘가 내려오는 거를 얘가 탁 치거든요. 그럼 요 축이 입자로 바뀌는데 입자가 이게 돌돌돌 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아니냐. 이게 전자가 스핀을 갖는 이유. 그리고 왜 양수 2분의 1 스핀이고 음수 2분의 1 스핀이냐. 이게 양수 2분의 1 스핀이라는 거죠. 이게 음수 2분의 1 스핀. 그 다음 통계 연력학적 엔트로피 증가 법칙 있지 않습니까? 고립계에서 고립계에서 필히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아니, 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냐 이거죠. 이유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컵이 있어요. 컵을 내가 다 깨뜨렸습니다. 그럼 산산조각 나겠죠. 그 산산조각 난 것이 다시 컵으로 원상복귀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양자역학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는 거죠. 모든 것은 확률이거든요. 수조번에 이게 수조번. 그래서 수조번이 나오는 겁니다. 수조번을 하면은 다시 깨진 입자가 다시 컵으로 복원될 수도 있다. 그냥 절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수학하고 물리하고의 차이. 이거는 우리 세계의 입자는 N극이에요. N극. 우리 세계의 입자는 N극이고, 블랙홀 있지 않습니까? 블랙홀은 S극입니다. 우리 세계의 입자는 N극. N극의 특성이 뭐냐? 서로 밀어가지고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는 거죠. S극의 특성은 서로 당겨서 공간을 줄이려고 한다.
N극 서로 이게 막 밀어가지고 막 넓어지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그림상 뭐 제가 뭐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근거는 없고 그냥 막대 자석이 근거다. 예. 아주 갑이 영원 갑이 영원인 근거 아주 쉬운 근거. 왜 N이잖아요. 공간을 막 넓히지 않습니까? 공간을 넓히려고 이거 S지 않습니까? 공간을 막 줄이려고 하잖아요. 즉 우리 세계 물질은 N 물질이라는 거죠. 공간을 필히 넓히려고 하는 그 입자들. 우리 세계의 입자의 특성은 필히 공간을 넓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필히 공간을 넓히려고 한다. 그 저기 나의 몸을 이루는 원자들도 원자 저쪽에 있고 또 하나 원자는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원자하고 원자 대부분의 사이는 전부 다 텅 비었습니다. 왜 텅 비냐는 거죠. 텅 비는 이유가 뭐냐? 이거 N극이거든요. 우리 세계 입자는 서로 밀어가지고 공간을 넓히려고 합니다. 반드시 이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무질서.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필히. 왜? 우리 세계의 입자가 N극이기 때문에. 그럼 블랙홀은 서로 당겨가지고 공간을 줄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우리 세계에서는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필히 성립을 하는 거고, 블랙홀은 엔트로피 감소 법칙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어떻게 통합을 시켜볼까?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열은 필히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것이고, 그 고립계에서는 필히 질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볼까? 그래서 절대 엔트로피가 탄생한다는 거죠. 차원 엔트로피. 절대 엔트로피란 차원으로 수식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가 아니라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 질서에서 무질서로 간다. 불안정에서 안정화 되려고 한다. 필히 이거는 전부 다 이 세계에는 필히 차원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간다로 통합이 된다는 겁니다. 딱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도대체 엔트로피 증가가 뭐냐?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라는 증거이다. 라는 뜻이죠. 저 엔트로피 증가 법칙, 아니, 뭔가가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배의 방향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을 빼버리면 이게 수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갈 수도 있지 않냐. 공간을 막 잘랐다가 붙였다가 늘렸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면 절대 그런 거 불가능하다. 어미 블랙홀과 그 표면 공간만 존재할 경우 엔트로피를 4라고 놓겠습니다. 차원이 4.0이다. 이제 아무것도 안 존재하고 어미 블랙홀만 딱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세계의 모든 것이 자식 블랙홀에 먹혔을 경우, 이게 자식 블랙홀이 이제 완전 지배를 했다. 그럼 3이 되겠죠. 3.0. 따라서 우리 우주는 지금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고 있고요. 거기에 또 자식 블랙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4.0과 3.0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와 3 사이에 있다. 지구는 몇 차원일까? 지구 몇 차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4하고 3이라고 했으니까 3. 얼마겠죠, 당연히. 왜 3. 얼마라는 단어가 나오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이게 알파의 영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또 유의할 점은 우리 우주는 유입과 유출이 존재하므로 이제 고립계가 아니다. 고립계는 아닙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먹어치운 여기서 이제 4차원 질량의 공간을 계속 이렇게 먹어치우니까 우리 우주의 바운더리를 설정을 한들 고립계는 아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제 유의를 해주고, 그래서 엔트로피는 차원으로 수식화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제안을 하겠고, 시간이란 도대체 뭐냐? 차원이 낮아지는 속도이다. 차원이 이제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떨어지는 속도. 어미 블랙홀이 성장하는 속도. 뭐 이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이 성장하는 속도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성장하는 속도. 변화. 뭐 앞에서도 제가 계속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것이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차원 블랙홀을 이렇게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간은 따라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것이죠.
공간도 이렇게 따라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 공간의 팽창이 설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변화이지 않습니까? 얘가 아무것도 이것도 없고, 뭐, 우리 우주 표면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래도 변화는 일어납니다. 이게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미 블랙홀 관점에서 만물은 해석되어져야 된다. 시간이 흐른다는 겁니다. 근데 나냐, 너냐가 중요하지 않다. 상대성, 전혀 중요하지 않다. 우주 팽창 속도와 관측 범위에서도 대발생일 때 이미 엄청나게 우주가 컸다. 그래서 시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전부 다 달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 전부 다 모든 수식이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 맞다면 모든 물리학적 수식을 다 바뀌어야 된다. 시간은 존재한다. 시간이 존재한다가 아니죠.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수학입니다. 수학이니까 시간이 거꾸로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수학인데. 수학이라는 말은 이게 계산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는이잖아요. 등호잖아요. 수학은 A는 B 이러면 이게 수학이지 않습니까? 물리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 A는 B 이래버리면 A가 B가 되고 B가 A가 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을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시간을 수학으로 이해해버리면 미래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타임머신 가능하다는 겁니다. 과연 타임머신 가능하냐? 이게 수학이라는 거죠. 수학. 그거는 물리 필히 A에서 B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그럼 이게 방향성, 왜 A에서 B로 가냐는 거죠. 질문이. 그게 바로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는 겁니다. 고전 연력학적 엔트로피 증가 법칙, 통계 연력학적 엔트로피 증가 법칙. 그럼 왜 이것이 이렇게 나오느냐? 근본 원인이 뭐냐? 이거라는,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이거 어미 블랙홀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존재한다가 아니고 이제 변화가 존재한다. 시간이 빠르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가 빠르다. 변화가 빠른 거죠. 이 변화를 그래도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산을 해야 된다? 예, 수학인 거죠. 이거, 분명히 이거예요.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게 된다는 거죠. 계산으로. 변화라는 물리 현상을 인간이 시간이라는 수학으로 이해하면 편리하다. 등호. 이거를, 화살표를 등호로 딱 이해를 하면은 상당히 편리한 거예요, 이게. 왜? 어미 블랙홀도 안 보이죠. 우리 어미 블랙홀 안 보입니다. 어미 블랙홀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은 등호가 된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무조건 이거다. 변하는 필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상. 반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세상. 시간은 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른다. 시간은 이거라는 거죠. 시간은 물리이다. 수학이 아니다. 물리는 어미 블랙홀이 만물을 지배한다. 그래서 엔트로피 역시 차원으로 그 수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점을 제안하겠습니다.